네, 자신의 정치 색깔을 자신 있게 드러내 보이는 정치 색깔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보랏빛 정치 시간이죠. 자유한국당의 신보라 최고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 얼굴 본 지가 너무 오래됐다 싶었는데 네. 생각해보니까 저번에 전화로 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스튜디오에서 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네. 보니까 더. 지난 시간에 홍문종 의원한테 탈당 설마 안 하시겠죠.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도 되시고 어제 뭐 또 우리공화당 그 광화문 광장에는 천막이 철거됐다 이런 소식도 또 있었는데 이 일련의 과정들 좀 어떻게 보셨어요? 홍문종 의원의 어떤 움직임이랄까 등등. 전 정말 설마 했었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때 인터뷰할 때도 당과 미래를 위한 선택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랬죠. 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네. 실망했고요. 실망. 당의 사선 의원이시고 선배 정치인인데 전 사선까지 물론 자신의 역량도 있겠지만 당의 이름을 걸고 의회에서 활동을 한 배경에는 그걸 또 믿고 전폭적으로 지원해 준 당도 있었고 네네. 지지자도 있었다고 그렇겠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 모든 것에 좀 실은 배반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의리를 위한 선택을 하셨건 네. 정치 생명의 연장을 위한 선택을 하셨건 간에 네. 당과의 인연, 당의 미래에 대한 고려는 전혀 전혀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을 버리고 갔다. 여기 굉장히 좀 안타까워하시는 상황인데 홍문종 의원 입장에서는 우리 나의 지지자들은 가라고 했다 또 이런 논리를 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일부 지지자와 함께 가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당과 함께한 인연과 시간을 고려한다면 전반적인 그런 상황들을 다 고려하고 네. 저는 실은 당의 미래를 위해서 네. 후배 정치인에게 양보하는 전 불출마를 오히려 선택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셨습니까? 네. 여러 가지 실망이 크다는 표정을 지금 짓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한국당 이야기를 좀 해보죠. 얼마 전 자유한국당에서 청년 부대변인단 임명했잖아요. 네. 14명 정도 되나요? 오디션 형식으로 됐다고 하는데 어땠어요? 저희가 서류 심사를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각자 작성한 논평을 또 오디션 이제 면접장에서 네. 이제 브리핑하는 것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네, 네. 제가 알기로는 한 70여 명의 지원자가 몰렸고 그 중에서 이제 공모로는 10분, 그 외에 이제 임명 이런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14분인데요. 네, 부대변인이. 앞으로의 활약이 정말 많이 기대가 됩니다. 왜요? 실은 청년 부대변인 제도를 네. 정당 역사상 이렇게 많은 인원으로 네. 또 명칭까지 달아서 했던 건 제가 처음으로 알고 있어요. 그 오디션 형식을 띈다는 거는 사실 정치권에서 흔한 일은 아니었잖아요. 예. 네. 그래서 네, 그런 맞습니다. 형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번에 정말 좋은 분들이 많이 들어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좋은 분들이 들어왔다고 하는 점도 당연히 좋은 결과적으로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공모 형식을 빌린 점 그리고 그 지원하신 분들의 충분한 역량을 검증해서 네네네. 그 역량에 따른 선발을 했다는 것도 그냥 말하자면 뭐 코드 인사, 네네. 실은 정치권에도 코드 인사 참 네, 많거든요. 더 아름아름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많았었죠. 네, 부대변인 맞습니다. 특히.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능력을 보고 직접 브리핑, 실제 대변인이 되면 네. 그 국회에서 그 브리핑룸에서 브리핑 많이 하게 되거든요. 늘 하죠. 네. 직접 쓰기도 하고요. 그런 능력을 실제 검증을 해서 뽑은 거니까요. 정말 의미 있는 선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대변인들 14명 앞으로 또 어떤 활약할지 기대를 해보고요. 최근에 신보라 의원께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쓰셨어요. 이 청년 관련 이슈들에 대해서 최고위원회에서 발언으로 비판을 하기도 하고 지적을 해도 그동안 우리 당 논평으로 연결되지 않아서 아쉬웠다 이렇게 쓰셨는데 열심히 얘기를 해도 사실은 그 당의 공식 입장으로 안 나가면 개인 굉장히 속상하잖아요. 예. 네. 정책으로 연결도 안 되고 네. 좀 답답한 부분이 뭐 몇 차례 있으셨나 봐요. 아무래도 이제 저는 이제 청년 또 최고위원으로서 최고위원회 공식적으로 발언을 하긴 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게 당의 또
뭐 나름의 공식적인 의견으로 이제 나가긴 하지만 네. 또 논평으로 나간다면 훨씬 더 힘이 실리게 되죠. 아무래도 당의 공식적인 그렇죠. 이제 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현재 우리 당의 공식 이제 당 대변인 두 분이 계시는데 네. 그 두 대변인으로는 실은 모든 어떤 현안에 그렇게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거든요. 물리적으로 힘들죠. 네, 그래서 청년 이슈를 꼭 청년 의원이나 청년 대변인에게만 그 어떤 다뤄야 하는 그런 몫이 주어지는 건 아니지만 네네. 적어도 이번에 청년 부대변인 제도가 생기게 됐기 때문에 그 10분이라면 모든 청년 이슈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네네. 정책적으로 잘 다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담았던 거죠. 네. 그나저나 지금 최고위원께서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청년 문제는 뭐라고 보세요? 당연히 저는 일자리 취업 문제가 가장 음.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그리고 워낙 지금 2017년 한 10월부터 20개월 연속으로 30대 고용률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네. 이게 비단 물론 통계를 이렇게 보냐 저렇게 보냐라고 하느냐에 따라서도 뭐 평가의 해석이, 시각이 네네. 해석이 다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 네. 적어도 30대 고용이 줄어들고 있다는 건 팩트인 것 같아요. 그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정책에 대해서 비판도 하셨던데 사실은 그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정책은 지난 정권에서도 최경환 당시 부총리 그때도 네. 그랬었고 이 모든 정부에서 계속 관심을 좀 기울이는 분야긴 해요. 어떻게 네. 보세요? 그러니까 공공과 민간이 나뉘어 있죠. 그리고 공공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네네. 하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제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라고 하는 부분에 굉장한 비중을 많이 과거 정부에 비해서. 네, 더더욱 그렇죠. 왜냐하면 비정규직 네. 정규직화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네. 공공부문을 실제 몇십만 개 확대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공약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그것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럼 그런 일자리들이 어떤 일자리냐라고 살펴보면 소등을 하는 일 아닌 일자리 아니면 청년 같은 경우도 네. 취업으로 정규직으로 연결이 안 되는 체험형 공공인턴만 굉장히 확대한 모양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최경환 당시 부총리 때도 네. 이게 체험형 그다음에 채용형 인턴이 구분된 지가 이제 몇 년 되는데 네네. 체험형 인턴은 전혀 취직과 연결이 안 된다. 그런 비판이 굉장히 많아서 네네. 당시에 공공부문 일자리 박근혜 정부 때도 채용형은 늘리고 네네. 체험형은 궁극적으로 줄여가야 된다. 네네네. 라고 그런 정책을 폈어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다시 늘어나고 있죠. 체험형 반대로 공공인턴. 가고 있다. 네. 그러니까 단기적인 직업들 혹은 뭐 질라진 일자리들 이런 네. 것만 양산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시각 맞습니다. 이슈이거든요. 그래서 네. 통계로만 보면 네. 일부 늘어난 걸로 보이는 자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20대 고용률은 일정 부분 그런 부분에서 좀 늘어나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정말 그런 장기적인 그리고 청년들이 원하는 진짜 일자리의 숫자인 거냐? 네. 저는 그건 좀 허구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뭐 청년 일자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황교안 대표 이 숙명여대 특강 얘기를 좀 안 할 수 없는데 그때 같이 가셨죠? 네, 맞습니다. 현장에 계셨을 것 같고 이제 그 아들 스펙이 사실 논란이 됐고 많은 분들이 내용은 알고 계실 텐데 네. 점수를 좀 낮게 얘기를 하셨다가 나중에 정정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해명을 하실 때 황 대표가 점수가 낮은 걸 높였다고 하면 거짓말이지 그 반대는 거짓말이 아니다 이러면서 또 논란이 됐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은 그 강연에 제가 함께 했던 입장에서 그 강연의 어떤 취지는 분명히 있었어요. 그 메시지의 취지는 네. 스펙보다는 자기만의 활동 역량을 좀 쌓아간다면 이를 알아줄 기업들이 분명히 있다. 네네. 그런 기업들을 만날 것이다라는 희망적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고 그것들을 청년들에게 보다 더 다가가기 위해서 아들 일화를 소개한다는 것이 네. 오히려 전 청년들의 정서적 박탈감을 고려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래서 네. 저는 청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요즘 워낙 일자리 문제나 취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그 어떤 활동 이력 실은 그 어떤 활동도 결국 또 스펙이 되는 세상이 그렇죠. 됐어서 네네. 그에 따른 정서적 박탈감이나 거부감들이 꽤 있거든요. 청년들이 지금 상처받은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 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274번님, 신보라 의원님은 한국당의 현재 국회 파행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저 대신 주셨어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어요? 네, 이어진 네. 질문과도 좀 맥이 다 있다고 보는데요. 네. 저는 그제 합의문에 네네네. 대해서는 의원님들 동의가 참 얻기 어려운 내용 합의문이었다라는 자체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국민을 위한 결단이 이제는 좀 필요한 때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말씀은 이제 국회 들어가야 된다. 네. 네네. 저는 우리 지도부가 좀 결단을 좀 내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보면 지금 한 1, 2주간 안에도 수많은 이슈가 터져나오고 있어요. 이 안보 불안을 아주 국대화할 이슈도 등장을 했고요. 네. 뭐 경제 불안은 뭐 계속되어 온 이슈죠. 네네. 그리고 생존을 위협하는 물 문제도 네네. 생겼고요. 수돗물 문제. 네네. 그리고 어제 오늘 뭐 나왔지만 교육부에서 교과서를 그 날조한 부분도 그렇고 자사고 문제도 그렇고 교육의 선택권 문제 네.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의 근본이 뭐냐 보면 네. 결국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코드 이념과 관련된 법안 정책들이거든요. 저는 이것들을 이러한 정책들에 대한 문제를 꼬집고 네.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대안을 내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전 야당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들어가야 된다. 저는 국회 안에서 법안 상임위 투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오늘 합니다. 조경태 의원도 뭐 그렇게 비슷한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워낙 그날 의원총회 분위기를 대충 들으면 이제 특히 중진 의원들 그리고 강경파 목소리가 워낙 컸다. 발언하신 분들은 다 이 합의안 못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혹시 패스트트랙 관련 이 고소고발 취하 안 돼서 그런 것은 아닌가 이렇게 계속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직간접적으로 어떻습니까? 저는 그 합의문에 대한 그 우리 의원님들의 반발 네. 이제 거기에는 그간 우리가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절차적 민주주의의 문제 그리고 민의를 있는 그대로 대변하기 위한 그런 선거제를 위해 투쟁을 해왔고 네네. 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격렬하게 대치를 하면서까지도 지켜내려고 했던 가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합의문에 보면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 네네. 이 표현이 굉장히 정치적인 워딩인데 결국 이걸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느냐. 합의를 위해 노력은 하겠으나 네. 여차하면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어떻게 이게 이 문제를 이제 합의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할 수 있겠느냐. 네. 그건 그동안 우리가 쌓아왔던 명분에서도 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반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네.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네. 우리가 그 문제로 인해서 지금 시급하게 여러 문제 정말 국회 안에서 우리가 싸워서 지켜내야 될 가치가 있는데 국회 복귀 문제로 이런 민생 현안 국민의 생존 안전 안보와 직결되는 이 이슈가 덮이게 해서는 안 된다. 네네.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국회 안에서의 전쟁을 선포하는 게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궁금한 게요.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쨌든 어렵게 합의를 한 거잖아요. 이제 추인을 물론 전제로 했다고 하지만 그러면은 원내대표의 어떤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앞으로의 협상력을 위해서라도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이렇게 소위 말하는 좀 중진 의원들이 으쌰으쌰해서 이거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들어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었던 거고 핵심적으로는 황교안 대표는 뭘 하고 계셨나 나경원 원내대표 이 합의안 좀 힘을 실어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합의의 시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급박하게 돌아간 뭐 전후 맥락이 있을 것도 같은데요. 저는 이 합의문이 완료되고 나서 이 배경을 좀 함께 이해하고 중진 의원님들도 그렇고 대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도 이제 당 지도부의 또 일원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네네. 그런 합의의 배경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때 상황이 어떻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좀 더 소통이 됐더라면 네네. 저희도 더 나서 가지고 이 문제를 뭔가 해결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가 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내일 최고위도 있고 오늘 실은 중진 의원과 원내대표 간 연석회의도 있었고요. 네네. 그래서 당내 여러 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중진을 이제 모으고 네. 저도 제 의견을 당에 가감없이 전달하면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진희 님이 신보라 의원 의견에 동의해요. 할 말 있으면 국회에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신보라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